제가 지금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개 드리고 싶은데요. 떠오르는 대로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의 취미는?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중 대부분이 영화 보는 것이라는 대답을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 제가 맞췄나요? 괜히 찜찜해져 기쁘니까 잊고 있었던 너라는 존재가 깨어나 나를 깨우면 잠시 우린 참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화를 자주 보러 가시는 편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문화의 날을 이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영화를 즐기곤 합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은 보고 싶은 영화가 많을 땐 좀 적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별로 보고 싶은 영화가 없을 땐 싼 맛에 본다는 생각으로 그다지 관심 없는 영화를 볼 때도 간혹가다 있을 겁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번 한 학기 동안 문화의 날을 만들어 볼까 해요. 재밌는 영화 이야기 함께 하실래요? 영화를 들려드립니다. 듣는 영화. 네, 2015년 9월 9일 수요일 교정에 처음 울려 퍼졌던 듣는 영화의 여는 멘트로 첫 방송을 열어봤습니다. 글 쓰는 취미를 가진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 뭐 아닐 수도 있지만요. 전 퇴고까지 마친 글이라도 이튿날만 돼도 참 투박하고 곱씹을수록 참 아쉬운 부분만 보이더라고요. 하물며 8년 반 만에 다시 세상에 나온 멘트는 또 어떨까요? 그래도 다시 시작하기로 한 첫날 나름 기념으로 꺼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쓴 글을 보며 참 잘 썼다고 생각하곤 했는데 사실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 네, 그때랑 바뀌지 않은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또 저 혼자 하면 또 너무 힘들잖아요. 또 함께 방송을 만들 친구들과 극비리에 한 자리에 모여봤는데 누가 들을지 참 모르겠어요. 누가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욱 씨부터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건욱이라고 하고요. 그 방송하고 계신 종근 씨랑 알게 된 지도 거의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고 저는 2015년부터 듣는 영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16년 한 해 동안 듣는 영화를 함께 했고요. 다시 또 이렇게 시작하는 자리에 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또 제 소개를 좀 더 드리자면 저는 앞에 계신 두 분보다는 영화를 많이 보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만큼 좀 더 신선한 시각으로 좀 뭔가 시네필이 아닌 어떤 일반인의 시선으로 영화에 대해서 더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현승재 씨. 저는 현승재라고 하고요. 저번 년까지는 학생이었는데 이제 졸업을 하게 됐고요. 여기 앞에 계신 두 분하고는 대학교 때 이제 같이 활동을 했었던 형들이고 같이 또 취향이 맞아서 이렇게 라디오까지 하게 된 사이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 연출하는 것도 좋아하고 뭔가 쓰고 제작하는 거는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같이 진행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함께 방송을 만들었던 지는 꽤 됐지만 좀 그래도 저희 셋은 꾸준히 만났잖아요. 만나서 하는 얘기가 그래봐야 또 영화 얘기인데 각을 잡고 뭐 콘텐츠를 만든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품을 많이 들이진 못하더라도 그래서 저희 얘기하는 거 아카이빙? 뭐 그런 아카이빙이라도 할 수 있으면 또 그걸로 또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엔 영화의 내용을 편집하거나 직접 연기를 하는 방식을 취했는데요. 그 방식으로 정규 방송을 모두 꾸리기에는 뭐 한계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무료 잡담만으로 시간을 좀 채워보려고 합니다. 뭐 조금 오래 돌고 돌았지만 그쵸. 저희가 원래 2016년? 아니지 18년까지도 방송을 했었는데 이제 한 명 한 명 졸업을 하고 매년 뭘 하자, 뭔가 유튜브를 하자, 라디오를 하자 참 말은 많았잖아요. 그쵸. 막 무슨 영화 보는 얼간이들 해가지고 무슨 무비딕 뭐 이런 이름으로 만들자거나 무비딕 그리고 그랬죠. 보리보리 영화를 이제 결말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뷰리뷰리
영화 리뷰 말고 뷰리 그런 제목으로 컨텐츠를 만들자거나 참 그랬죠. 말만 많았는데 또 이렇게 조금 각자가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많아졌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오래 할지 모르겠지만 의기투합해서 한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지종근이라고 하고 2015년부터 듣는 영화 연출하고 18년, 20년까지였죠. 20년까지 듣는 영화 연출하고 학교에서 송출하고 이렇게 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재밌는 방송 같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뜻맞는 친구들과 함께 영화 관련된 일을 했던 경험이 되게 많아요. 저는 영화제에서 뭐 자원활동가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스태프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극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거나 그런 경험이 되게 많은데 그런 친구들과 함께 할 때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좀 어색함을 풀기 위한 질문으로 서로 인생 영화를 서로 많이 물어보곤 했었는데 저는 인생 영화보다는 친구들이 처음 본 영화가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첫 방송인 만큼 저희의 기억에 남는 첫 영화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승재 씨부터 얘기할까요? 첫 영화요? 네, 적어온 거 뭐 많은 것 같은데. 네. 제가 97년생이거든요. 근데 비디오 첫 영화는 아마 비디오로만 봤을 거예요. 극장에서 안 보고 비디오에서 본 첫 영화는 솔직히 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봤자 뭐 후레쉬맨 뭐 파워레인저 같은 그런 전대물 그런 거겠죠. 시계테이블 오렌지 아니에요? 시계테이블 오렌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저희 아버지가 엄청 시네필이신 거죠. 제가 기억나는 그 극장 영화 중에 처음 본 거는 그 해리포터 마법사의 돌 1편입니다. 저 어디서 봤는지도 기억하고요. 그때 당시의 풍경이 기억이 나요. 그때 2001년이니까 제가 아마 몇 살이냐? 5살. 5살쯤이었는데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유토아 극장이라고 저희 동네 바로 앞에 있는 동네 극장이 있었어요. 유토아? 네, 근데 지금은 극장이 유토피아 아니라 유토아 극장. 하라 스포츠 건물에 있는 유토아 극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극장 없어졌고 지금 신천지 그 사람들이 이제 건물을 쓰고 있는데 그 말씀은 좀 네. 거기서 코로나가 퍼졌어요. 아무튼 그래서 2001년 영화고 유토아 극장에서 했고 그때는 자막이 세로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로로 나왔고 해그리드가 그 처음에 해리포터 갓난아기 시절 때 이제 그 더즐리 그 저기 친척한테 데려다 주는 씬이 있잖아요. 그 씬이 기억에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걸로 생각을 했을 때는 해리포터 1편이 제가 처음 봤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해리포터 1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뭐 좀 찾아봤는데 2001년 영화고 해리포터라는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 시리즈가 책으로서는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이 이제 39억 명이 받고 그리고 해리포터가 4억 명이 받대요. 4억 개가 팔린 건지 4억 명이 반 건지 모르겠는데 4억 개가 팔린 것 같아요. 원래는 2위가 있는데 2위가 원래 그 중국의 모택동 마오쩌둥 있잖아요. 마오쩌둥 어록이 원래 8억 개로 두 번째로 많이 팔렸는데 그거는 살짝 강제성이 있잖아요. 내수용. 네, 그래서 사실상 2위다라는 거고 그리고 영화 시리즈 중에서 당시 역사상 제일 성공한 영화 시리즈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 시리즈 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게 뭐 반지의 제왕 있고 해리포터 뭐 지금 나오는 마블 뭐 어벤져스 이런 게 있잖아요. 주라기 공원도 있고. 근데 제일 성공한 영화 시리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감독으로 이제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이 이제 1편, 2편을 맡았는데 이 감독이 뭘 제작했냐 약간 가족 영화 같은 거를 좀 많이 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나홀로 집 대표적인 걸로 나홀로 집이 있고 뭐 렌트 약간 좀 포근한 감성의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을 좀 많이 제작을 해서 상대적으로 다음 나왔던 3, 4, 5편보다는 1, 2편이 조금 가족적인 분위기가 강하고
마법의 신비함에 대해서 조금 잘 표현한 감이 없지 않았죠. 그리고 이 가족 영화를 제작하는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의 특성상 아이들을 좀 많이 다루기 때문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그 호그와트 이제 아이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 아이들을 통제하는데 엄청 능숙했다고 해요. 약간 학교의 교장 선생님처럼 예를 들어서 뭐 그 트롤이 나와가지고 이제 놀라야 된다. 그럼 이제 자 하나 둘 셋 놀라렴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아 이러고 이제 스탑 이러면 이제 딱 스탑하고 놀라렴. 네 놀라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액션 하면 이제 놀라고 이제 스탑 하면 이제 스탑하고 그래서 그런 애들을 다루는데 좀 능숙했다. 그래서 1, 2편은 당시 제작할 때 다른 감독보다 좀 아역 배우에 대해서 통제가 조금 능숙했다라고 알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난놈이네 난놈. 네, 그렇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1, 2편이 다른 3, 4, 5편들보다도 더 재밌었고 진짜 해리포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원작에 대한 작품성 훼손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J.K. 롤링 원작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 J.K. 롤링 작가가 이제 처음에는 그 책에 대한 원작 훼손을 최대한 줄이려고 그 작품의 간섭이 엄청 심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반해서 영화는 원작 훼손이 다른 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셔런 말포이는 원작이 있었나요? 그거는 이제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의 재량으로 제작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3편이죠. 3편인가 4편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1, 2편은 그랬고 그리고 이제 작곡가는 이제 유명한 작곡가죠. 그 존 윌리엄스라는 작곡가인데 이제 그분은 뭘 만드셨냐? 그 해리포터의 그 따다다다다다다 그 있잖아요. 그것도 작곡하셨고 예, 그리고 스타워즈의 그 빰빰빰빰빰빰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주라기 공원의 그 메인 테마도 작곡하셨고 그건 왜 안 불러주세요? 조용원도 한번 불러주세요.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래서 그것도 있죠. 네, 그리고 슈퍼맨도 작곡하셨고 네, 아무튼 그 20세기 때 영화의 그 포스터 영화 음악의 대부 지금으로 치면 한스 짐머 보다도 유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그분이 작곡하셔가지고 영화 음악이 엄청 인상 깊었고 약간 그 마법사 세계 특유의 그런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좀 자아내는데 일조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또 추가로 또 말씀드릴 거는 아까 이제 J.K. 롤링이 이제 그 영화에 대해서 작품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간섭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교복 디자인, 뭐 영국 사립학교 느낌이 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크리스 콜럼버스와 상의를 엄청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세세한 그 미술적 디자인 그리고 뭐 인물의 생김새 이런 것들 하나하나 같이 빌드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호그와트 그 소설로만 표현됐던 그 호그와트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재현했다는 이제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기억이 나요? 처음 봤을 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토화 극장에서 봤고 그러니까 네, 그때 딱 봤을 때 이런 영화가 막 뭐 처음 본 영화인데 근데 뭐 어리둥절 뭐 그냥 영화 봤고 그냥 영화다라는 생각 들었고 다시 봤을 때는 어땠어요? 다시 봤을 때요? 뭐지 그 뭐랄까 근데 그렇게 막 감흥이 엄청 오진 않았어요. 그냥 뭐 나의 인생과 거의 함께한 영화이기 때문에 시리즈 전체. 네, 그러니까 의외로 뭐에 대한 감명이 적지. 왜냐면 이제 뭐 인지가 없이 그냥 같이 커왔으니까 오히려 조금 그 감정이 무뎠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때 같이 개봉했던 영화 중에 반지의 제왕이라고 있었는데 그 영화를 좀 더 좋아했어요, 사실. 그래서 반지의 제왕을 조금 더 좋아했고 해리포터는 그냥 같이 계속 나오는 드라마 같은 느낌이었어요. 연속극 같은 느낌. 연속극. 한 2년마다 2편, 3편, 4편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커온 느낌이 들었고 1편 봤을 때는 그냥 신비로운 재밌음? 그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많이 감명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뭐 투명망토를 갖고 네, 싶다거나. 투명망토도 있었고. 제일 갖고 싶었던 게 뭐예요? 이 영화에서? 제일 갖고 싶었던 거요? 제가 갖고 싶었던 마법 도구는
마법 도구는 다 갖고 싶은데 저 마법 도구보다 마법 생물을 갖고 싶었어요. 어떤 그 1편에 플러피라는 네. 강아지가 있는데 캐러베로스예요. 오. 그 마법사의 돌 그 비밀의 그 장소를 숨기고 지키고 있는 그 마법 생물인데 약간 문지기 같은 느낌인데 제가 그 동물 중에 약간 그런 캐러베로스 같이 생긴 그런 괴물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영화에서 구현됐을 때 너무 멋져 보였고 제가 한 마리 더 키우고 싶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플로피 같은. 네, 플러피 같은. 왜요? 네? 그냥 말했잖아요. 제가 든든해서. 괴물 좋아한다고. 왜 왜냐고요? 그러니까 키워서 든든해서 든든하게 뭐 경비도 경비도 시키고 같이 산책도 가고 같이 네, 뭐 밥도 주고 밥도 주고. 네. 아마 당신이 밥이 됐을 거예요. 아, 왜냐면 3등분. 크기가 엄청 크잖아요. 3등분, 플러피가 엄청 3등분으로. 커가지고 그 해리포터 얘기를 하셔서 말인데 전 사실 거의 안 봤어요. 그 시리즈물을. 실망이네요. 그러니까 비밀의 방, 마법사의 돌, 아즈카반의 죄수 이렇게 세 개 봤던 것 같아. 그래서 잘 몰라요. 반지의 제왕도 안 봤어요. 왜안 시리즈물을 봤어요? 잘 안 좋아하시나 보네요. 시리즈물이 막 하나 놓치면 사실 따라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순서대로 개봉했다고 막 하더라도 막 프리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막 보는 순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스타워즈 보는 순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뭐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해리포터도 참 워낙 다 좋아들 하신 작품인데 뭔가 홍대병인가 홍대병 맞는 거. 손이 네, 홍대병인 것 같네요.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 어린 나이부터 홍대병 그러니까 막 다 보는데 남다르셨네. 그러니까 막 그거죠. 월요일에 막 다 막 개콘서트 막 뭐 했어 뭐 해가지고 막 다 막 와 막 웃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의 그런 수준인데 사실 영화로 따지면 근데 참 자, 디지몬은 그럼 보셨어요? 네. 디지몬 테이머즈 테이머즈? 뭐 그런 아주 간단한 디지몬 원래 그렇게 막 모두가 열광하는 거에 좀 동떨어져 있는 편이세요? 좀 그럼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홍대병 아니, 맞네. 그러니까 막 좀 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네요. 당신이 그 유명한 힙스터인가요? 아니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언젠가 한번 다 이렇게 몰아보고 레옹 좋아하시죠? 레옹 좋아하죠. 그럴 것 올드보이 같았어요.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았어요. 이렇게 진단을 초코 먹거리 하시는 거 좋아하시죠? 예? 저는 그런 개인적인 취향이라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건욱 씨는 또 어떤 영화 처음으로 보셨는지. 제가 처음 봤던 게 두 개가 생각나는데 하나가 주라기 공원 1편이고 또 하나가 고질라예요. 고질라. 근데 일단 제가 좀 더 좋아하고 뭔가 제 어떤 취향을 더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주라기 공원 몇 편이죠? 1편이겠죠? 1편. 그 처음 1편이 봤으니까. 그건가? 그 화장실 날라가. 맞아요. 화장실? 저도 그 장면 화장실이요? 화장실 날라가잖아요. 그 공룡이 티라노인가? 티라노가 입으로 잡아가지고 막 와. 탈출을 해가지고 음. 다 막 쑥대밭을 만들다가 그 공원의 투자자였나 하는 사람도 거기 같이 타 있었는데 숨잖아요. 네, 애들도 있는데 애들을 사실 보호해줘야 하죠. 어른이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지 혼자 살겠다고 화장실 가서 튀었는데 근데 티라노가 어쩌다가 꼬리로 쳤나? 그 화장실이 아예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 맞으면서 변기에 앉아 있는 그 투자자가 딱 보이고 그래서 티라노가 바로 먹었죠. 그게 원. 그게 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시리즈 영화 중에서 제일 먼저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네. 그것도 근 나름 정확히 말하면 두 번째지. 처음 오프닝 때 랩터한테 끌려가서 죽은 씬이 있었거든요. 되게 잔인했었던 것 같아. 네, 재현있어요. 맞죠. 네. 아무튼 뭐 그래서 뭐 전 사실 그 승재 씨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준비를 덜 해온 거 아니에요? 준비를 덜 해왔다기보다 어제 소주 5병 드셨다고. 그러니까 물론 영향이 있죠. 하지만 어떤 그런 통계적인 부분보단 그 개인적인 어떤 이 영화가 왜
처음 봤고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자면 사실 그게 맞죠. 그렇게 네. 말한 거. 저는 그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그랬겠지만 공룡 박사였거든요. 공룡 박사. 네, 뭐 제일 좋아하셨어요? 저는 안킬로사우루스라고 그 갑옷 같이 입은 그 목 긴 친구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에요. 아닌가? 이제 아예 모르시네요. 저 알아요.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아니 안킬로사우루스가 목긴 공룡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닌가? 이렇게 막 하는 애 아닌가? 브라키오인가? 네, 그 못 긴 건 브라키오나 뭐 안킬로. 그런 거고. 갑옷. 근데 살짝 좀 아, 조용히 좀 알겠어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네, 그 안킬로사우루스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아니면 뭐 트리케라톱스, 디메트로노돈, 오. 뭐 정확히 말하면 디메트로도는 공룡이 아닙니다. 이야. 그렇게. 포유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나이에 저에게는 공룡으로 분류했고요. 그 사실- 희망 깨지 말아주세요. 그 희망을. 승재 씨, 그러니까 나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나도 할 수 있어요. 아무튼 뭐 네.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공룡을 좋아했는데 사실 그때는 내가 공룡이 어떻게 생겼고 뭐 이런 건 책으로만 보고 그림으로만 봤어도 좋아했던 건데 내가 처음 저도 그 뭐 옛날엔 다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극장이 전 대전 출신인데 평송 청소년 수련원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 거기서 제 기억에 개봉식이 맞춰서 틀어줬던 건 아닌 것 같고 살짝 늦게 틀어줬던 것 같은데 그 극장에서 거기서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진짜인 줄 알았고요. 일단 그때는 살짝 그 영화라는 걸 알면서도 좀 영화는 어쨌든간 카메라로 뭔가를 찍는다, 진짜 있는 걸 찍어서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룡이 진짜 있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충격받음과 동시에 너무 가고 싶다. 저 공원에 뭐 어디 섬에 있다는데 그런 어떤 상상력이 엄청 커지게 된 계기였던 것 같고요. 이 영화가. 그리고 그 당시에 진짜 공원을 재현해서 갈 수 있는 전시관이 있었어요. 맞죠. 그런 것도 다 갔어요. 코엑스에서. 네. 제가 그 승재 씨랑 한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만났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았던 기억이었어요. 전 너무 좋아서 울었어요. 진짜 주저앉아서. 왜냐하면 그게 그 코스가 있는데 마지막쯤에 그 육식공룡이 탈출을 했나 뭐 이런 그 연출이 있었어요. 근데 난 진짜 쟤 탈출하면 여기 다 죽는다 이 사람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빨리 나가자고 부모님한테. 그래서 부모님이 아니 네가 그렇게 오고 싶어서 왔는데 왜 자꾸 나가자고 하냐. 분위기 좀 티. 네, 그래서 스불제다. 아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나 무섭다. 그래서 거기 그때 바로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조금 말하자면 이런 어떤 크리처 영화의 컴퓨터 그래픽을 제대로 쓴 거의 첫 번째 맞죠. 영화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타이타닉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흥행 순위 1위 영화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가 그만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그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이들에게 엄청 충격적인 비주얼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제가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영상을 만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모두가 그렇겠지만 근데 특히 저는 좀 보여지는 어떤 그림에 좀 더 집중을 하는 스타일인데 뭔가 어떤 이런 취향의 근본을 생각해 보면 이때의 어떤 충격적인 비주얼 뭐 이런 부분이 나의 이런 취향 생성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어떤 작은 생각을 해봤다. 그런 생각을 해봤다. 그런 생각을 해봤다. 취향이 반영이 됐다. 네, 그러니까 그냥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때까지 자라온 가장 큰 몇 개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 영화가 나한테는 그렇게 좋았고 그리고 전 진짜 이 영화 음악을 좋아해요. 아까 누구라 하셨죠? 그 작곡가 윌리엄스. 존 윌리엄스. 존 윌리엄스. 존. 제가 존 선생님 존 선생님. 잘 이름까지는 기억 못했지만 정말 요즘에도 듣고
차에서 드라이브 할 때도 듣고 자기 전에도 듣고. 그 음악 제목이 있잖아요. 뭐예요? 웰컴 투 드렉스 파크. 네. 오. 그러니까 그게 진짜 들으면 그 웅장해지죠. 보여요. 그냥 그 영화가. 보여. 네. 그 문이 싹 이렇게 열리는 게 이제 주라기 공원 분이.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음악만으로 장면을 떠올리게 장면을 떠올리게 해버리니까. 네, 그래서 제 첫 번째는 주라기 공원이었고요. 이제 종근지 씨 차례입니다. 제 기억에 남는 첫 영화는 마라톤입니다. 앞에 두 영화랑 다르게 좀 스케일이 갑자기 확 이렇게 좀 작아져가지고 마라톤. 네, 좀 그렇긴 한데. 블록버스터죠. 그렇죠, 블록버스터. 블록버스터죠. 근데 뭐든지 막 좀 처음이라고 하면 괜히 막 뭉글뭉글해지는 기분도 좀 들고, 뭐 정말 막 나쁘거나 막 힘들었던 기억들도 나중에 막 돌아보면 미화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추억 미화된다고 막 그러고. 근데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아직도 되게 또렷하고, 그래서 더 이 영화가 좋다고 믿고 싶었던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좀 만 17년이 지난 좀 어제 처음 이제 다시 그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저 미화된 것만은 또 아니더라고요. 또 여전히 참 뭐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다 보셨을 테니까 뭐 줄거리나 뭐 그런 건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뭐 옛날 영화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때가 이게 아마 2005년 작품일 텐데, 다시 보면서도 막 옛날 영화라고 생각했을 때 막 떠올리는 뭐 편견이죠. 좀 올드하다, 뭐 좀 너무 절절하게 막 그리려고 한다, 좀 그런 고정관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봐도 좀 너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슬픈 감정이 들게끔 좀 강요한다거나, 오히려 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로 좀 담백하게 연출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조승우 배우라든가 김미숙 배우들, 모든 그런 주연 배우들 비롯한 조연 배우들도 모두 뛰어난 연기해서 좀 그런데 한몫을 했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그만큼 명대사나 명장면도 되게 많은데, 되게 유명한 대사나 장면들 많지만, 저는 이제 결말 부분에서 그 조승우 배우가 마라톤 완주하고 막 활짝 웃으면서 사진을 찍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장면에 대해 그 조승우 배우가 직접 얘기한 바로는, 또 자폐아도 웃을 때는 여느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똑같다고 여겨서 진짜 그 어떤 아내 그 형진 씨를 따라하는 것보다 그냥 좀 지극히 본인대로 웃었대요. 본인이 평소에 웃는 것처럼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명장면이죠.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저는 이 인터뷰를 나중에 봤는데, 이 장면만에서만이 아니고 좀 곳곳에 오히려 좀 슬플 때나 좀 힘들 때, 그런데 곳곳에서 본연의 표정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배우 스스로 좀 어려운 작품인 만큼 좀 많이 고민하고 연구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승우 배우 스스로에게도 뭐 이 작품 이후로 특히 좀 더 스타 반열에 오르기도 하고 좀 더 이름을 널리 알리는 그런 배우가 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찍고 타짜를 찍으신 거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만개했죠, 만개. 근데 저는 진짜 그 마라톤이 2005년이죠. 네. 그러면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그때가 11살? 저는 그럼 초2였으니까. 네. 초2? 네, 초등학교 2학년. 8, 9, 2005년. 아, 그렇네. 네. 저는 진짜 이 배우가 진짜 이런 줄 알았어요. 실제로? 아니, 진짜 이런 사실을 한 초등학교 6학년, 5, 6학년 때까지 그런 줄 알았어요. 실제로 자폐. 진짜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극찬이네요. 배우. 네, 근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갑자기 하트하고 있으니까. 하트하고 담배 피고 있으니까 뭐지? 극복을 완전히 했구나 이랬는데 극복을 했구나. 네. 근데 진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승우 배우가 진짜 제 인생에서 그렇게 착각이 들 정도로 연기를 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몇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 정말 인상 깊었고 영화 자체가 잔잔하다고는 하지만 그런 중간중간에 그런 감명 깊은 씬들 뭐 그리고 나중에 그런 분석 영상이나 분석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이 감독이 얼마나 고민을 해보고 그 실존하시는 등장인물의 그 인물분에 대한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존중을 담았는지를 알 수 있던 것 같더라고요. 실제 있었던 맞아. 이야기니까. 아직도 그런 시설이나 그런 뭐 치료 시설이라고나 할까요? 거기서 이제 아직도 약간 교본처럼 실제로 쓰이는 영화라고 하네요. 아직도 좀 그럴 정도로 좀 배우들도 배우들이지만 감독님도 정윤철 감독님 또 아직도 그때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연구를 많이 해서 좀 작품에 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제가 또 어제 다시 보면서 느낀 거는 그런 자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이후로도 자폐를 다루는 작품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뭐 우영우 최근에 우영우 최근이지만 우영우도 있고 뭐 굿닥터에서도 그랬고 근데 그런 영화나 어떤 드라마 같은 그런 콘텐츠에서 자폐에 대해서 다룰 때 약간 그들의 천재성 특정 분야에서 약간 되게 두각을 드러내거나 좀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천재처럼 다 척척 해내는 그런 뭐 특정 분야가 있다는 게 굉장히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는데 뭔가 이 마라톤을 다시 보니까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담백한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 뛰다가 막 못 뛰겠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막 중간에 쓰러지고 아프고 막 하도 많이 무리해가지고 다음날 뭐 학교 못 가고 뭐 그런 장면도 있는 걸로 봐서 이 인물의 어떤 그런 비범함을 그렇게 막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진짜 조승우 배우가 계속 영화 내내 연기했던 것처럼 진짜 뭐 보통 사람과 똑같은 그런 좀 인물의 모습이 좀 그런 관객에게 전달된 게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 오히려 비꼬았던 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코치가 조승우 배우 그분한테 이제 그 자폐니까 그런 천재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테스트하는 겸 곱셈 어려운 맞아요. 곱셈을 물어봤던 거. 몇 곱하기 몇은 뭐 이랬는데 이제 우영우나 뭐 그런 굿닥터 같은 경우 이제 그 말하면서 이제 사건이 이제 반전이 이제 나오겠지만 거기서 이제 그냥 모른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시했던 것 같아요. 무시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런 요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말하고 비꼬았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부분도.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영화를 저도 처음 봤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초등학생 11살 때였으니까 좀 엄마랑 남동생이랑 이렇게 셋이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 아마 표가 없었을 거예요. 표가 없어서 A열이 아마 표가 있었을 거예요. A 뭐 중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또 가냐. 그래가지고 그때 그 A열 티켓을 구매해서 뭐 저랑 동생도 어렸을 테니까 잘 몰랐고 어머니도 극장에 가는 경험이 거의 없던가 아니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거의 그런 프랜차이즈 극장 CGV 수원이었거든요. 지금은 뭐 없어졌지만 그런데 갔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당황을 한 거죠. A열이고 그때는 더 가까웠거든요. A열이랑 스크린이 더 가까웠어가지고 거기 앉아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CGV가 지금처럼 전체 리모델링 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 버건디색 뭐 거의 판축색에 가까운 그런 의자예요. 의자의 바닥 그런 재질의 약간 극세사 맞아. 이렇게 막 하면 글씨 쓸 수 있는 손가락으로 글씨 쓸 수 있는 그런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의 되게 청소하기 힘들 것 같은 좀 그런 재질의 의자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A열이다 보니까 그 스크린에 거의 안겨서 봤던 것 같아요. 약간 느낌상 제 기억상엔 그래서 처음이었으니까 좀 신선하기도 하고 그런 장면 하나하나가 되게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렸으니까 그때는 좀
그 형진 씨에 대해서 되게 그러니까 뭐 조승우 배우가 분한 그 형진 씨의 시야나 아니면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다시 봤을 때는 또 어머니랑 아버지의 시선에서 좀 보게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때 뭐 위장 천공 뭐 그런 것 때문에 병원에 몸져누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막 내가 일부러 버린 거다. 내가 그때 막 놀이공원에서 잘 키울 자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버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맞아. 그런 솔직한 장면? 음. 아마 지금 다시 만들려면은 그런 장면을 만들 수 있을지 저는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뭔가 되게 솔직하고 그런 부모님의 입장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그런 장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무튼 좀 마냥 신기하고 첫 영화인 만큼 되게 충격적이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어렸을 때는 영화관 가는 게 되게 특별한 어떤 이벤트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나이가 그냥 들어서 그런 건가 모르겠는데 이벤트로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극장에 간다는 것 자체가. 예매하는 게 쉬워졌고. 그것도 그렇죠. 예전에 현장 가서 네. 네. 그때는 키오스크도 없었잖아요. 다 그쵸. 창고에 사람들 네.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줄이 엄청 길었던 맞아. 걸로 기억하는데. 예매하는 게 일이었지. 네. 맞아요. 지금은 예매가 그냥 몇 번 화면 누르면 핸드폰 화면 몇 번 누르면 그냥 되고 참 그랬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 돈이 아니었잖아요. 그치. 아, 그것도 그렇죠. 부모님이 그리고 엄카였죠. 가자 해야지 갈 수 있는 곳이었잖아요. 혼자 그쵸. 보고 그런 것도 있었죠. 오는 게 아니었으니까. 뭐가 개봉하는지도 사실 요즘은 뭐 하도 정보를 막 접할 수 있는 데가 많다 보니까 뭐 개봉하고 이런 거를 저희가 엄청 빨리 알잖아요. 근데 아기 때는 그냥 부모님이 이거 한대 가자 하면 가는 거고 약간 예전에 맞아요, 거의 그랬던 느낌이. 그리고 길에 영화 포스터가 붙어 아. 있었어요. 아, 여기저기에. 맞아. 그런 거 보고 그 개봉했구나. 어떤 내용일 것 같다 해서 보러 가자 이렇게 했던 것 같네요. 옛날에 그런 것도 좀 많이 모았는데. 그런 포스터요? 길거리 포스터나 길거리에서 있는 거 몇 개 있어요. 버려진 거.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버스. 막 붙어 아 있었잖아요. 맞아요. 훔친 거네요. 큰 거? 그러니까? 네. A3? A3도 아니죠. A1 사이즈죠. 그거는 그러니까 훔쳤네요. 그걸 아니 홍보용으로 뭐 어차피 그거 다음날 되면 청소부 아줌마가 떼어갈 텐데 내가 쭉 가져가지. 그건 그래요. 네, 쭉 그렇게 사세요. 법 없이도 살살. 취해갖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 몇 년 만에 이렇게 다시 방송해봤는데 또 소감도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소감이랑 앞으로의 포부, 앞으로의 어떤 좀 이 우리- 썩어 빠진 라디오판 제가 띄우겠습니다. 지원 동기, 그쵸, 지원 동기 또 우리 자신의 장단점.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마디씩 어떤 오늘 소감 승재 씨부터 한번. 저요? 네. 전 솔직히 이렇게 토크하면서 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대본 가지고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제가 목소리가 막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말을 살짝 떠듬기도 하거든요. 뭘 읽으면 떠듬기도. 네. 더듬죠. 떠듬진 않죠. 네, 더듬죠. 더듬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편하게 얘기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장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좋고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는 어떤 거일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오늘 방송이 나갈지도 모르고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정해진 게 없잖아. 다음이 오지 않을지도 다음에 오지 않을지도 모르고 이게 안 나올지도 모르고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하룻밤에 근데 그리고 그거지.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 스튜디오 스튜디오. 편안하고 제가 돈 냈잖아요. 스튜디오.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영화관처럼 내 돈 아니니까 이벤트 같고 아. 좋고. 승재 씨는 전체적으로 좀 무전 취식 뭐 약간 그런 느낌
선호하시나 봐요. 어제도 그런데 아까 어제도 포스터도- 꽁밥데이 했어요. 꽁밥데이. 꽁밥. 네. 어제 점심도 꽁밥이고 저녁도 꽁밥이고. 공짜를 원래 좀 네. 좋아하시는 네, 점심에 닭갈비 사줘서 먹었고 누가 그 학교에서 사줘서 먹었고요. 네. 그리고 저녁에 집 이사 도와줬는데 고맙다고 삼계탕 사줘가지고 삼계탕 먹었습니다. 닭을 좀 네, 좋아. 그리고 이동도 공짜로 했고 이동도 차로 이동해준다 해가지고 차로 이동했고. 그 동생들이. 네. 동생들을 다 얻어 드셨네요. 네네. 염치가 없죠. 돈도 없고 염치도 없고 시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떠듬고. 떠듬고 더듬고. 그래도 참 좋아합니다. 네. 하여튼 그 건욱 씨도 한 말씀. 일단 저도 뭐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마이크 앞에 이렇게 있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고 몇 년 만이죠? 그때 2016년에 하고 아예 안 했으니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우리 처음 만난 만큼 시간이 흐른 거죠. 안 한 거는. 이것도 너무 오랜만이고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더 재밌네요. 뭔가 저는 이게 말을 아예 안 나올 줄 알고 말이 대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했는데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진짜. 처음부터 되게 막 그 대본을 막 요구하시고. 미장센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제 또 뭐 특히 저는 오늘 주제가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뭔가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앞서 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주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술자리에서 꺼내기 좋은 그쵸 주제. 그쵸. 오늘 지금 술만 없지. 사실 전 술을 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제 아직 5병을 취했을지도 먹어서 모르죠 아직. 네 이미 취해 있는 상태고 아까 화장실에서 뱀이 나왔다고. 아 왜 그러세요? 갈색 그 뱀이. 순댓국을 먹었는데 한 화장실 가시고 거의 한 10분. 보아뱀이 한 마리 아 근데 다리를 국내에서 본 뱀 중에 가장 크긴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음에 뭔가 다음이 있다면 다음에 어떤 영화를 한다고 딱 주제가 정해지면 말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좀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저랑 승지 씨만큼 잘 모르시면은 네 나가라고요? 하차하시는 것도. 이거 하차가 맞나요? 나 그냥 퇴출. 뭐 또 당신이 그러려면 또 그래야죠. 아유, 저도 한마디 하면은 참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참 처음에 뭘 하자 한 해 만에 막 얘기만 많았었고 사실 뭐 누가 하고 뭐 어떤 형태로 하고 그것도 굉장히 참 어려웠는데 뭐 하나 정하는 게 어려웠잖아요. 다 바쁘고 막 그러기도 했으니까 이제서야 좀 늙음하게 하게 됐는데 앞자리가 바뀌고 그쵸, 나서 앞자리가 바뀌고 나서야 좀 하게 됐는데 참 더 늦기 전에 좀 해야겠다. 되게 막 생각이 많았어요. 아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되게 생각은 많았는데 막 좀 이렇게 빚어내는 것 자체가 다 시간 내야 되고 뭐 그래야 된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쨌든 첫 방송 녹음을 잘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원래 이제 같이 하던 분들도 계시고 같이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우리 다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앞으로 첫 방송 녹음을 하니까 좀 갈비가 잡히나요? 갈피도 잡히고 나올 분들이 줄을 쓸 것 같아. 나도 껴달라고 여기 한 자리 빕니다. 한 자리 비고 부족하면 서서 해도 되고 올 때 다과 하나씩 챙겨오라고. 다과 하나씩. 아무튼 앞으로도 참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또 함께 같이 잘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박수 한번 칠까요? 아 참. 그리고 이제 좋네요. 저희 인스타그램도 있으니까.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그쵸, 인스타그램도 있으니까. 나도 몰랐던 공식 계정이 있거든요. 아 진짜? 앞으로는 이제 거기로 사연을 받을까 봐요. 사연을 받아서 어떻게 사연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여러분들도 몰랐던 내용인데 제가 어제 씻다가 생각 들었는데 주제를 저희가 정하지 않아요. 정하는 날도 있겠죠. 정하지 않는 날도 있어요. 정하지 않는 날에는 저희가 구글 폼으로 사연을 받아요. 사연을 받아서 이를테면 내가 지금 애인이랑 되게 힘들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 저희가 상담을 해주고
그분한테 필요한 영화를 한 편씩 소개해드리는 그런 코너 하나를 제가 생각 중이거든요. 너무 로맨틱하다. 그죠? 그러니까 되게 이게 가벼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렇게 생각 중이니까 사연이 안 오면 어떡하죠? 사연 안 오면요? 저희 사연을 까야죠. 네, 저희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참여해주신 분들은 또 저희가 푸짐한 상품? 커피 쿠폰 이렇게 하나 어디 커피죠? 백다방이요. 백다방. 백다방 컴포즈요. 괜찮네. 그러니까 아니면 뭐 어차피 만약에 저희 지인들이 온다면 커피 한잔 사주면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거니까 이제 각출해서 돈을 사비를 각출해서 기대하겠습니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방송 녹음 다 같이 끝났으니까 네. 한번 힘찬 인사로 한번 인사 한번 올리고 네? 끝날까요? 힘찬 인사요? 힘찬 인사로. 어떻게 하는 거죠? 힘찬 인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빨리 이거 하나 하세요. 지금. 안녕. 안녕 한번 하죠. 안녕. 하나 둘 셋. 안녕.